안녕하십니까? 스마트짐 프로젝트 김동현, 고민수, 그리고 발표를 맡게 된 김영원입니다. 저희는 헬스장 사용자에게도 편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 간의 접촉이 제한되면서 실내 헬스장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헬스장에는 특정 시간대와 특정 운동기구에 사람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불편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헬스장에 사람이 많은지, 사용하고 싶은 운동기구의 상태는 어떤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운동기구를 쓰려고 대기 중인지를 원격으로 알 수 있다면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 사람과의 접촉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별도의 장비나 센서의 도움 없이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만으로 추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카메라 프로그램, 서버 클라이언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프로그램에서 기구가 사용 중인지 아닌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판단한 결과는 인터페이스 서버와 공유합니다. 웹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는 운동기구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요청을 보내면 서버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인터페이스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합니다. 카메라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기구의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카메라에서 받아낸 프레임을 욜로 모델에 통과시킵니다. 통과한 결과에서 사람 객체만 모아옵니다. 사람 객체의 좌표와 운동기구의 좌표를 통해 겹쳐지는 면적을 측정해서 겹쳐지는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운동기구가 사용 중이라 판별합니다. 단 사람의 면적이 기구의 면적보다 너무 클 경우에는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객체는 3D 입체이지만 카메라로 바라본 객체는 2D 평면입니다. 따라서 한 축의 데이터가 소실되어 이 데이터로 기구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상황은 사람이 실제로 운동기구를 쓰고 있고 소프트웨어에서도 기구가 사용 중이라고 판단하는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운동기구를 쓰지 않지만 카메라와 운동기구 사이의 같은 축상에 위치하여 운동기구를 가린 경우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운동기구를 쓰고 있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다각도에서 운동기구와 사람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병렬성과 속도를 위해 각 카메라에 대해서 각각의 프로세스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 또한 동적으로 처리해 주어 카메라 개수에 맞춰 자동으로 프로세스 개수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인 메인 프로세스에서 각 카메라 프로세스들과 인터페이스 서버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카메라 프로세스와 인터페이스 서버는 공유 메모리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속도 향상과 안정성을 위해 소켓이나 파이프 대신 공유 메모리 기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데모 영상을 통해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모듈을 시작해 3개의 카메라 프로세스를 실행시킵니다. 마우스를 통해 운동기구의 위치를 정하면 해당 좌표는 운동기구 리스트에 저장됩니다. 만약 운동기구의 바운딩 박스를 잘못 지정했으면 백스페이스 키를 통해 지울 수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에 대해 바운딩 박스 지정을 마치고 이스케이프 키를 통해 카메라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운동기구가 사용 중이면 빨간색, 그렇지 않다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상황은 한 개의 카메라에서만 사용 중이라 판단하고 있고 다른 나머지 카메라에서는 사용 중이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운동기구가 사용 중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도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사용하니 세 카메라에서 모두 바운딩 박스가 빨갛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스마트 짐 사용자의 입장이 되어 웹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운동기구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실제로 한 카메라 프로세스에서만 사용 중이라 판단한 경우 운동기구가 사용 중이지 않다고 결론을 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를 사용하자 운동기구 조회 페이지에서 기구 사용 여부를 알려주는 아이콘이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의 사용을 멈추자 즉시 웹페이지의 아이콘이 사용 중이지 않는 아이콘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구 한 대에 사람이 2명인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앞에서 언급했던 카메라 한 대일 때의 오류가 카메라 3대일 때는 괜찮아졌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두 명이 기구를 사용하지 않지만 카메라 앞에서 기구를 가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메라에서 기구를 확인한 결과 기구는 사용 중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이는 올바른 결론입니다. 한 명이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다른 한 명이 카메라를 가린 경우에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기구와 사람이 있는 경우의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헬스장에 3가지 운동기구와 3명의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기구가 하나도 없음을 기구 리스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구만 사용 중입니다. 두 번째 기구가 사용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구도 사용 중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구만 사용을 멈췄습니다. 두 번째 기구도 사용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구도 사용을 멈췄음을 기구 리스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의는 우선 압력 센서나 레이저 센서 혹은 물리적 버튼 등과 같은 별도의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에 비해 경제적입니다. 기존의 카메라와 컴퓨터만 가지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비용이 적게 들고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직접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고 서버에서 처리해야 하는 트래픽 양도 급증합니다. 영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만 제공한다면 트래픽도 줄일 수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도 됩니다. 프로젝트를 변형해서 다른 유사한 문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빈 좌석을 자동으로 확인해 원격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위험 구역에 다른 물체가 접근한 경우는 무시하고 사람이 접근한 경우에만 경고를 울리는 시스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